안녕하십니까. FA 설계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처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하는데요. 많이 어설프고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그런 일들,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FA 설계 분야 그리고 개발 그런 이제 엔지니어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기술적인 바탕과 경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설계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자동화 FA 설계에 관련되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 그리고 새로운 어떤 기술 분야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찾아가지고 저도 공부를 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요즘에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접목이 되고 있고 또 새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분야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FA 설계를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기계 설계의 가장 바탕에 깔리는 것이 물리학적인 부분, 기구학 그런 부분들이 바탕에 깔리죠. 기계라는 것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몸뚱이가 있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이식이 돼서 사람으로 얘기하면 몸과 두뇌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 설계 엔지니어들은 작게 보면은 기계 설계, 하드웨어적인 부분, 기구적인 부분을 설계한다라고 보지만 실제로 좀 더 광범위하게 보면은 기계라는 부분들의 전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가미되었을 때 이런 자동화 기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효과를 내야 되고 실제 현장에서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지까지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확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스터라고 하면 되겠죠. 그 자동화 설계,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마스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기계 설계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기초적인 기술과 그 다음에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훌륭한 엔지니어로 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계라는 게 워낙 어렵죠. 굉장히 어렵고 그 어려운 분야를 어떻게 좀 더 쉽게 아니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알아가느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이 자동화 장비라고 하는 분야들이 워낙에 다양한 분야들이 많이 있죠. 저는 이제 80년대 중후반부터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라고 보면은 그 당시에는 자동화라는 개념도 거의 없었고 제가 이제 자동화 1세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자동화의 불모지였죠.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 상당 부분이 먼저 선진화된 기술들이 있었고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기술을 받아오고 그 기술을 또 조금씩 우리 국내 현실에 맞게끔 바꿔가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다 딛고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제조업 강국이 돼 있는 정도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기계 설계라고 하는 부분들만 봤을 때 다른 직종들이나 다른 어떤 업무들보다도 굉장히 이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설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나갈 때 재료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재료별 특성도를 고려한 가공 방법들도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재료에 따라 가지고 후처리가 필요한 부분들도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적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설계를 하면은 그 기구들이 가공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품들로 이루어지는데, 구매품이 이제 시중에서 판매하는 표준화되는 부품들을 이제 사다가 쓰는 걸 구매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표준화된 부품들이 워낙 다양하게 많고 종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떤 기능을 썼을 때 이 장비에 효율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느냐. 물론 금액도 중요한 부분이 있죠. 금액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성능, 그 다음에 성능 이면에 또 기능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 납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그 부품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모타만 보더라도 모타의 종류가 워낙 많은데, 그렇게 많은 종류의 모타들 중에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어떤 것들이 맞아 들어갈 거냐. 기능은 맞는데, 만약에 납기가 오래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금액이 워낙 비싸다든지 하면은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품들, 표준화된 부품들을 구매를 할 때 선정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그런 부품들을 써가지고 기구적인 부분을 만들어 갈 때 어떠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만들어 갈 거냐, 그리고 그 메커니즘이 실제로 현장에서 가동을 했을 때 그 수명이나 아니면은 나중에 유지보수를 할 때 얼마만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느냐. 또 설치할 때도 굉장히 빠르게 설치를 해야 되겠죠. 고객은 장비가 납품이 돼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설치가 돼서 가동이 되기를 바라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장비는 3일 만에 끝나고 어떤 장비는 일주일이 가도 잘 안 끝난다. 그럼 그만큼 고객사로 입장에서 보면은 그 부분이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를 했을 때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늦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Q, 품질이죠. 그 다음에 코스트, C, 그 다음에 납기, 델리버리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어떤 기계를 만들어낼 거냐를 종합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기계 설계사, FA 설계사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워야 될 양이 많겠어요. 모타 종류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가공을 하더라도 재료 종류도 워낙 많은데, 그 많은 재료들을 다 공부를 해가지고 설계에 입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 가능한 초기에 입문할 때부터 많은 부분을 알고 시작을 하고, 또 그 알고 있던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그 다음에 차근차근 깨우쳐 나간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이런 전문화된 교육을, FA 분야에서 전문화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선 경험을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가면서 지금까지 쌓아왔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FA 설계 TV를 하려고 하는 목적과 그리고 하려고 하는 방향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전문화돼 가지고 교육을 하거나 FA 설계 분야에 대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코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FA 설계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그 다음에 FA 설계와 관련되는 유통이나 가공이나 후처리 관련되는 우리 협력업체들까지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하나 저 채널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게, 각 협력업체들이 가공품이라든지 아니면 표준품을 판매하는 업체라든지 그런 업체들을 탐방을 하고 신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신기술이라든지 업체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탐방도
제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이제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요청을 드릴 때 가능한 한 잘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FA 설계 TV를 많이 찾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